자, 11월 17일이고요. 우리 4개월 차 수업 첫날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리액트 JS라고 하는 그 개발 환경을 이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했었던 내용들이 이제 이 리액트를 공부하기 위한 빌드업 과정이다. 그렇게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은 리액트를 시작하기 위한 과정을 볼게요. 먼저 브라우저에 뭐라도 띄워놓고 나서 이게 뭡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좀 말이 정리가 되지, 처음부터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이론만 먼저 쫙 얘기하면은 저게 뭔 말이에요 싶을 거예요. 자, 개발 환경 구성. 대부분의 필요한 프로그램들은 우리가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Node.js를 먼저 깔아야 됩니다. 우리 다 깔려 있어요. 자, 내 컴퓨터에 Node.js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방법이요. 일단 명령 프롬프트를 열어요. 요거는 같이 한번 해보세요. 명령 프롬프트 여는 방법은 윈도우 키 플러스 R 눌러서 실행창이 나오면 cmd 입력하시면 돼요. 여기서 노드 한 칸 띄고 빼기 2개 버전이라고 입력하면 설치되어 있는 Node.js 버전이 튀어나오죠. 이게 현재 Node.js 최신 버전이 20점 몇까지 올라갔더라고요. 20.09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거 우리가 불과 4개월 전에 깐 거거든요. 그 사이에 버전이 이만큼 올라갔다는 게 뜻하는 게 뭐겠어요? 버전이 겁나 빨리 올라가요. 그래서 요 정도 차이는 그냥 깔끔하게 무시하셔도 별 차이 없어요. 제가 이 수업 예제들을 우리가 개강할 때쯤에 최종 픽스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다 픽스 짓지는 못할 테니까 이제 우리가 개강하고 나서 이 예제들을 이제 픽스 짓기 시작해서 한 마지막으로 확인한 게 3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예제가 아닌데 그 사이에 버전이 올라가면서 뭐가 또 변경된 부분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매일매일 바로 진짜 실시간으로 바로 전날 예제 전날 체크하고 그러기는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어서 보통 개강할 때쯤에 과정 한 개치 예제를 미리 세팅을 해놓고 진행을 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그동안 3개월, 4개월 정도 지나는 동안 약간의 변경사항이 생겨서 조금 그 수업 중에 수정이 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배포 자료는 매번 이렇게 그 예전처럼 우리 맨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있긴 한데 이게 수업 중에 뭐가 확인이 되면은 추가 배포가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염두를 해주세요. 기본 자바스크립트까지는 바뀔 게 없는데 여기부터는 조금 이제 달라요. 자, Node.js 설치할 때 유의하셔야 되는 사항들 좀 적어놨는데 뭐 요거는 윈도우 쓰시는 경우에는 크게 뭐 신경 쓰실 부분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뭔가 하나 더 설치를 해야 돼요. 일전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이야기할 때 제가 npm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얘가 뭐였냐면은 우리는 지금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일일이 cdn 검색해서 cdn 나오는 주소를 소스에다가 넣죠. URL을 소스에 명시를 하죠. 아니면은 cdn 방식이 아니면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직접 소스 파일 다운로드를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어요. 근데 결국 이 두 가지 모두 코딩하는 사람이 뭐
장 보러 다닐 때 일일이 다 여기저기 가게 돌아다니면서 시장 조사하는 것처럼 내가 직접 이 사이트들을 다 돌아다녀야 되는 방식이에요. npm이라고 하는 방식은 명령어를 통해서 이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는 기술이에요. 예를 들어서 npm install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이름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딱 치면은 이 npm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이 라이브러리를 검색해서 자동으로 다운로드를 받아요. 그 다운로드 받은 폴더가 노드 모듈스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요건 안 하셔도 돼요. 바탕화면에서 제가 임의의 테스트라는 이름의 폴더를 만들게요. 이 폴더에서 명령 프롬프트 실행하려면은 그냥 여기 폴더 주소창에서 cmd 입력하면 된다 그랬죠. 여기서 npm install 한 다음에 우리가 사용했었던 라이브러리 중에 fs lightbox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딱 치면 노드 모듈스라고 하는 폴더가 생기면서 요 안에 fs lightbox라는 게 다운로드가 돼요. 얘가 우리가 사용해야 될 소스 파일이에요. 라이브러리. 이런 식으로 이제 필요한 것들을 계속 받는 거예요. npm install aos라고 하면은 요 안에 aos라는 애도 다운로드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aos가 다른 애들한테 만약에 빌부터 살고 있는 처지다라고 하면은 얘가 빌부터 사는 다른 애들도 다 가져와요. 그러면서 여기 package.json이란 파일이 생겨요. 보시면은 package.json이란 파일이 같이 다운로드가 생성이 돼요. 이 파일을 보면은 메모장에다가 이 파일을 열어서 확인해 보면은 내가 다운로드 받은 라이브러리의 이름 그리고 버전이 이렇게 표기가 되거든요. 요 package.json만 잘 보관을 하면 특히 리액트 작업하다 보면은 우리가 다운받는 이 라이브러리 용량이요. 상상 초월로 많아져요. 한 10기가가 넘어갈 때도 있어요. 몇백 메가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요. 그래서 완성된 사이트를 배포할 때는 요거까지 다 배포하면 용량이 너무 크니까 얘를 날려요. 보통은. 근데 내가 작업한 소스만 배포를 하고 그 배포처에서 폴더에서 명령 프롬프트 다시 연 다음에 npm install 이라고만 입력하고 엔터를 딱 치면 이 package.json을 읽어들여서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파일들을 일괄 다운받아요. 노드 모듈스가 다시 생기고 아까 있던 애들이 도로 생기는 거죠. 자, 이런 애들을 이제 패키지 관리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소스 코드를 재사용하기 위한 단위로 맨 처음에 함수라는 단위를 보죠. 그리고 클래스와 객체라고 하는 단위도 봐요. 얘네들을 처음에 우리가 공부할 때는 소스 파일 하나에다 그냥 다 작성을 했는데 나중에 여기저기서 이제 이 코드들을 재사용할 수 있게끔 별도의 파일로 분리 한 거를 모듈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보통 이제 프로그래밍 하면서 모듈화라고 하면은 코드를 파일 분리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파일 하나에 함수 꼴랑 하나만 있거나 클래스 꼴랑 하나만 있거나 이럴 수도 있지만
이 모듈이 내가 사용할 기능들이 되게 많이 쌓이면은 덩치가 좀 더 커지거나 파일이 여러 개 모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듈들이라는 개념을, 모듈들이라고 하는 개념을 라이브러리라고 해요. 근데 이 들이라고 하는 복수의 개념이잖아요. 사실 이 들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복수로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듈이라고 하는 용어와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상 그렇게 구별을 안 하고 써요. 실무 가면. 그냥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모듈이나 라이브러리를 내가 만든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누군가한테 이거를 전달하고 싶다. 즉, 배포를 위한 목적으로 내가 이 라이브러리가 복수 형태라고 했으니까 파일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자, 하나의 모듈은 함수나 클래스를 파일을 쪼개는 거라 그랬죠. 그걸 여러 개 모아놓은 걸 라이브러리라 그랬죠. 그럼 파일 여러 개잖아요. 이걸 누군가한테 주고 싶으면 내가 만약에 라이브러리 30개 만들었어. 그럼 30개 파일 카톡에다 드래그해서 올릴 거예요? 그럼 받는 사람이 욕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요즘 사진 보낼 때도 묶음으로 안 보내고 한꺼번에 주르륵 보내면은 짜증내던데. 그래서 배포를 위한 목적으로 압축 파일 등의 기법으로 묶어요. 이 단위를 패키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형태만 다를 뿐 모듈, 라이브러리, 패키지는 사실상 비슷비슷한 개념들이에요. 아까 소개했었던 npm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얘네들을 이제 다운로드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원한다면은 버전이 올라갔을 때 버전 업그레이드도 자동화 시킬 수 있어요. npm 업그레이드 모듈 이름. 그러면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래서 이 npm을 패키지 관리자라고 해요. 이 npm이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Node.js를 설치하면 Node.js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 이 npm이라는 애가 좀 처리 속도가 느리대요.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이 npm을 개선을 해서 뭔가 하나 또 만들었어요. 얀이라고 하는 애를. 얀과 npm은 하는 일이 완전히 똑같아요. 근데 저는 얀을 주로 써요. 왜냐면 좀 더 최신 버전이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서. 사실상 npm하고 얀은 우리가 느끼기엔 별 차이 없습니다. 막 이거 뭐 처리 속도가 얀이 더 빠르고 효율이 좋고 뭐 그딴 거 얘기하는데 그거 컴퓨터에서 직접 체감해 보면은 어차피 둘 다 눈 깜빡할 사이면 다 끝나요. 1초도 안 되는 시간 갖다 쪼잔하게 막 비교하고 있지 말자고요. 제가 굉장히 많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프로그래밍 할 때 뭔가 특정 방법이 절대적으로 좋다라고 얘기하는 애들하고 놀지 마세요. 안 좋은 습관 들어요. 그거. 나쁜 친구들하고 노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도구예요.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게 따로 있어요. 절대적으로 뭐가 제일 좋다, 이것만이 정답이다. 이런 사고방식 가지신 분들은 시대가 바뀌면 도태돼요. 그 기술이 점점 쓰이지 않는 시간이 오면은 살아남지 못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얀이라고 하는 도구도 설치를 할 거예요. 얀을 설치하는 방법은 명령 프롬프트 열고요. 일단 Node.js를 깔면은 npm을 쓸 수 있다 그랬죠. 그 상태에서 npm install -g yan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설치가 안 되는 컴퓨터도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 URL에서 설치 파일을 직접 다운받아서 하실 수도 있어요. 요 클릭하시면은 설치 파일이 바로 다운로드가 되는데 다운로드 주소는 제가 지금 단톡방에 올렸어요. 자, 저도 해보면
npm install -g yan. 네,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얀 빼기 2개 버전이라고 했을 때 버전 잘 나오면 돼요. 잠깐 기다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우리가 다 설치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것들은 이미 다 깔아놨어요. 거의 다 깔아놨는데, 이제, npm IntelliSense, 그리고 VS 코드 스타일드 컴포넌트. npm IntelliSense는 뭐 굳이 설치 안 해도 되는 거긴 한데, 깔아두시면은 임포트 구문 쓸 때 약간의 자동 완성 기능을 기대할 수 있고요. VS 코드 스타일드 컴포넌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제까지 했었던 SCSS 있죠. 그게 리액트에서는 자바스크립트 소스 안에서 SCSS를 쳐요. 자바 확장자가 JS인데 코딩은 SCSS를 하고 앉아 있어야 될 때가 와요. 그럼 확장자가 다르니까 글자 색깔 같은 게 반영이 안 되거든요. 얘는 그걸 해주는 기능을 해요. 다른 건 몰라도 요거 두 가지는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설치를 하세요. 자, npm IntelliSense라고 되어 있는 거 설치하고 있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VS 코드 스타일드 컴포넌트라는 걸 검색하면은 비슷한 이름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개발자 이름도 같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얘는. 아류가 좀 많아요. 자, 여기까지 다 되셨죠? 자, 지금 우리가 각각의 과목별로 폴더들을 지금 미리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뭐, 요 폴더를 절대적으로 지키실 필요는 없지만, A, 첫 번째 과목, HTML, CSS, 두 번째 과목, 자바스크립트 1, 세 번째 과목 자바스크립트 2 이렇게 지금 C까지 진행을 한 거고 이제 그 다음 과목 리액트 JS 여기서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지난달까지 했었던 자바스크립트 폴더 들어가면은 이렇게 단원별로 폴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이 폴더를 통째로 열어놓고 단원별로 폴더를 이제 작업을 했죠. 물론 다르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뭐 상관은 없는데 제가 제시해드렸던 방법은 요거였다고요. 그리고 여태까지는 파일 관리나 폴더 관리 같은 거 여러분들이 조금 임의로 하셔도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폴더 만들고 소스 파일 만들어 내가 직접 생성해서 코딩하면 그뿐이었으니까. 이제부터는 그거 안 먹힙니다. 폴더 구조, 파일 이름 반드시 지키세요. 안 그러면 파일 안 열려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폴더를 맘대로 못 만들어요. 파일 네임, 원래 제대로 된 프로그래밍 환경은요, 폴더 이름 규칙, 파일 네이밍 같은 게 다 정해져 있어요. 개발자 자유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액트 JS D 폴더에서 일단은 헬로월드를 찍어볼 건데요. 이제부터는 폴더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명령어 치셔야 돼요, 매번. 매 단원마다 명령어 치셔야 돼요.
자, 이 프로젝트 D번 폴더에서 명령 프롬프트 여세요. 프로젝트 생성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단원마다 이걸 해야 돼요. 얀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 한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을 명시하시는데 리액트는 이 프로젝트 이름에 대문자를 못 쓰게 돼 있어요. 대문자 쓰면 에러 나요. 그리고 우리는 각 단원마다 일련 번호를 앞에 붙이고 있죠.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만드실 거는 얀 크리에이트 리액트의 01-hello 리액트입니다. 그러면 최초 한 번 실행하면은 얘가 뭔가 엄청 다운받아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뭔가 되게 많이 다운받아요. 뭔가 막 정신없게 막 미친 듯이 다운받을 겁니다. 예, 다운로드 끝날 때까지 녹화는 잠깐 멈춰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리액트 프로젝트를 생성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과정이 이제 끝났고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 수행해야 되는 과정을 얘가 제시를 해줘요. cd 01 hello react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그 프로젝트 이름으로 폴더가 만들어져요. 여기 보시면은 프로젝트 이름으로 폴더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 폴더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리액트를 작업하는 데 필요한 노드 모듈스, 아까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들이 다운로드 되는 거라 그랬죠? 여기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이 다운로드가 되는데 이거 들어가면은 일단 눈 돌아갑니다. 엄청 많아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되게 많죠? 벌써 여기만 해도 폴더가 850개래요. 그 다음에 퍼블릭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src, 우리가 작업하는 폴더가 이 src 폴더 밑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git ignore, package.json, yan.락, 리드미 파일은 별거 없어요. 그냥 리액트 프로젝트 뭐 생성을 환영합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거의. 자, 우리가 지금 명령 프롬프트 상에서는 여기에 위치하는 거죠. 그 react.js 작업 폴더. 그러니까 명령 프롬프트에서 cd라고 하는 거는 폴더를 이동하라는 뜻이에요. change 디렉토리. 그 다음에 우리가 생성한 프로젝트 폴더. 그러니까 명령 프롬프트에서 이 프로젝트 폴더 안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방법. 여기서 진짜 cd01 한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 입력해서 그 안으로 들어간다. 두 번째 방법. 윈도우 폴더에서 프로젝트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cmd 다시 누른다. 어차피 둘 다 똑같다. 그 다음에 이 명령 프롬프트 상에서 프로젝트 폴더로 들어오시면 얀 스타트라고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제 리액트가 가동합니다. 액세스 허용하시고요. 그럼 약간의 과정을 거친 후에 웹브라우저가 자동으로 뜰 거고요. 첫 번째 리액트 페이지가 그냥 뜹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띄우시면 돼요. 그래 놓고 이제 얘가 뭐하는 페이지, 어떤 소스에서 어떻게 그 화면을 나오게끔 하고 있는 건지를 뜯어보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리액트는 이렇게 생성된 프로젝트 하나가 독립된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요, 이 생성된 이 프로젝트 있죠? 01 헬로 리액트라고 좀 전에 만들었잖아요. 얘를 여셔야 돼요. 리액트 JS라는 이 폴더를 여는 게 아니라 생성된 프로젝트를 비주얼 스튜디오로 열어서 안에 폴더가 그냥 다짜고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 더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은 안 보이는데 잠깐만요. 자, 지금 여기서는 지금 숨긴 항목이 안 보이네요. 이 리액트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이 프로젝트 자체가 그 깃을 내장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 안에 지금 제 컴퓨터 상에서 보이질 않는데 이 안에 .git이라는 폴더랑 .git ignore 하는 파일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지금 확인하니까 git은 안 들어있네요. .git ignore만 들어있네요. 그럼 없어도 되겠다. 네. 그 git이라는 폴더가 있으면 삭제하세요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안 해도 되겠네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폴더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여시면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나면은요, 되게 불필요한 파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불필요한 파일들을 좀 제거하려고 해요. 자, src 폴더에서 일단은 요 이 src 폴더에서요, app.css, app.text.js, index.css, logo.svg, 그 다음에 report web vitals setup test.js 지우세요. app.js랑 index.js 빼고 다 지우세요. 그러면 아까 이 파일들 지우고 나면은 아까 그 떠있던 기본 페이지가 에러가 날 거예요. 일단은 당장 무시하세요. app.js랑 index.js만 남겨두고 다 지우세요. 자, 삭제하고 나면은 아까 브라우저에 띄웠던 거에서 이제 에러 메시지 나면서 이게 난리도 않을 거예요. 그냥 무시하세요, 지금은. 자, 그럼 이제 app.js라는 파일을 열어보면은 여기 아까 우리가 logo.svg랑 app.css라는 파일 지우자고 했잖아요.
삭제된 파일을 지금 임포트하고 있죠. 지우세요. 임포트 구문을 지우시고요. 여기 지금 리턴하면서 특이하게 HTML 태그를 리턴하고 있죠. 함수인데 리턴이라고 했는데 HTML 태그를 리턴하고 있어요. 변수를 리턴하는 것도 아니고 좀 특이해요. 자, 여기를 그냥 어차피 HTML 태그 복잡해봐야 지금은 쓸데없으니까 H1 태그로 hello react 라고만 적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ndex.js로 갈게요. 여기 넘어가도 될까요? index.js로 갈게요. 여기서도 불필요한 거 지울 거예요. 아까 index.css 지웠잖아요. 그쵸? 요 임포트 구문 지우고, 자, report web vitals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파일 아까 지웠거든요? 그러니까 요 구문도 지우세요. 이게 뭔가 모니터링 하는 함수라서 지우셔도 돼요. 밑에 있는 요 report web vitals라는 함수 호출도 지우세요. 그 다음에 리액트 스트릭트 모드라고 하는 요 라인 두 개도 지우세요. 이게 뭔지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이거 넣어놓으면 되게 귀찮아요. 요거 두 개도 지우세요. 자, 요렇게 하고 저장을 하면 이제 헬로 리액트라고 하는 단순한 웹페이지가 뜰 겁니다. 가동되고 있는 주소를 보면은 로컬호스트 3000이래요. 복사해서 주소 넣어보면은 HTTP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리액트는 자체적으로 그 라이브 서버 같은 애를 내장하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노드.js로 만든 백엔드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내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 app.js에 제가 지금 hello react라고 넣었는데 이 코드를 조금만 개선해 볼까요? div 태그로 감싸서 p 태그 넣고 안녕하세요 react.js 샘플 페이지입니다 라고 저장하면은 파일을 저장하는 순간 웹브라우저에 바로 반영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사용하던 라이브 서버의 특징을 그냥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페이지 결과 확인하기는 되게 용이해요. 그냥 소스 파일 저장하면 바로 반영돼요. 자, 여기까지 내용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은 프로젝트를 이렇게 만들고 나서 그 프로젝트 안에서 얀 스타트라고 명령 내리면은 프로젝트가 가동이 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src 폴더에서 불필요한 파일들 삭제해라. 뭐 많은데 app.js랑 index.js 요 두 개 빼곤 다 지우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pp.js에서 임포트 구문 두 개 제거하고 index.js도 불필요한 코드들 제거하고 코드 정리한 작업이 있었죠. 앞으로 이거를 매 단원마다 그냥 자동적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공적으로 헬로 월드 페이지를 만들어냈으니까 여기에 뭔가 다른 파일들을 추가해 가면서 리액트는 이런 식으로 코드가 구성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볼 차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그 밑에 나와 있는 요 그림이 어떤 과정으로 성립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될 차례거든요. 이거 지금 시작하면은 거의 한 8시 3, 40분까지 가야 되니까 여기서 1교시는 좀 10분 일찍 접읍시다. 네. 10분 쉬었다가 한 8시 50분 전후로 해서 모일게요. 8시래. 7시 50분 전후로 해서 모일게요. 큰일 날 뻔했네. 자,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게 우리가 어제까지 작업했었던 그 데모 사이트 화면을 지금 많이 축소해 놓은 거예요. 이걸 보면은 화면의 각각의 영역이 부분별로 나눠질 수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div 태그를 이렇게 나눈 다음에 이 안에서도 이렇게 한번 나누고 이런 식으로 화면 영역을 좀 세분화를 했잖아요. 자, 그럼 이 그래프를 예를 들어 봅시다. 이 그래프가 현재 A라고 하는 페이지에서도 사용이 되는데 만약에 B라는 페이지에서도 똑같은 소스가 또 쓰여야 된다라고 하면 HTML을 작업하는 동안은 그냥 이거를 HTML 코드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야 돼요. CSS 같은 경우는 뭐 별도의 파일로 작성을 한 다음에 얘를 링크 태그로 갖다 끌어다 쓸 수 있긴 하지만 HTML만큼은 답 없어요.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야 돼요. 그거를 안 하려고 우리가 좀 억지스럽게 만들었었던 게 AJAX를 써서 이제 코드를 가져오는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 봤었는데 사실 그것도 HTML 코드 조각을 백엔드한테 네트워크 통신으로 받아와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다소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어요. 전통적인 백엔드 프로그래밍은 지금 제가 한 얘기가 저게 뭐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거기는 include라고 하는 굉장히 편리한 기법이 있어서 코드를 조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여기저기 갖다 쓴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근데 퍼블리싱에서는 그게 안 됐었어요. 리액트의 개념은 여기서 시작을 해요. 화면에 들어가는 HTML 코드를 내가 조각으로 만들어요. 여기저기 끼겨 넣을 수 있는 코드 조각을 만들어요. 이 조각을 컴포넌트라고 해요. 컴포넌트라고 하는 거는 그 GUI 프로그래밍에서 화면에 배치할 수 있는 재사용 가능한 단위를 얘기해요. 내가 하나의 코드 부분을 다른 데서 또 쓸 것 같다라고 하면은 얘를 요만큼의 코드만 따로 분리하는 거죠.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리액트에서는 JSX라고 하는 새로운 태그 규격을 만들어요. 이게 얼핏 보면은 HTML하고 되게 똑같거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HTML이 아니고 자바스크립트 플러스예요. 플러스를 표현을 못하니까 옆으로 돌려서 X로 표기한 거예요. HTML처럼 생겼지만 실제로는 자바스크립트다 라는 거예요. 일단 HTML 코딩하면서 자바스크립트로 넘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체감했던 제일 큰 차이는 뭐였어요? 아마 그 중에 하나가 대소문자 구별이었을 겁니다. HTML하고 CSS는 대소문자 안 가리거든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부터는 대소문자 엄격하게 가려야 된다라고 제가 목소리 높이 한번 강조했던 적이 있어요. 보통 말하다가 목소리 커지면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하려는 HTML 비스무리한 애는 미니만 HTML이지 자바스크립트예요. 여기에 작성했던 이게 미니만 HTML이지 자바스크립트예요. 자, 증거를 보여드려 볼게요. 요 페이지였죠?
HTML에서 이거 문제될 거 1도 없거든요? 에러 나요. div라는 정의되지 않았대요. 자, 그 다음에 HR. 문제 있나요? 선 긋는 태그는 마침 태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HTML 할 때 이거 되게 강조했습니다. 마침 태그 없으면 뒤에 슬래시 넣으라고. HTML부터 이거 습관들이라고요. 그냥 HTML 코드면 이거 문제 없어요. 근데 하지만 에러 나요. 모든 태그는 마침 태그가 필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리액트 넘어오면서 이거 적응이 되게 힘들었어요. 이게 어디서 많이 틀리냐? 다시 아까 그 페이지. 헤드 안에 메타 태그를 비롯해서 이렇게 각종 CSS 참조 코드 들어가잖아요. 대부분 이 뒤에 슬래시 안 넣어요. 이것 때문에 여기서 에러 엄청 많이 떠요. 그래서 저도 리액트 하면서 이거 습관을 좀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마무리 이거 슬래시 넣는 거. 아마 HTML만 놓고 봤으면, 특히 HTML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은 저거 굳이 왜 넣고 앉아있지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자, 여기 들어가는 애들은 무늬만 HTML이지 자바스크립트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웃지 못할 일이 생겨요. 문제 되나요? 문제 크게 됩니다. 클래스는 자바스크립트 예약어입니다. 클래스 속성을 못 씁니다. 속성이 자잘자잘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는 괜찮아요. 에러 메시지 잘 보면 답이 나와요. 자, 저장했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개발자 도구로 열면은 클래스라는 속성을 없어요. 혹시 이거 원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이걸 뜻한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우리가 기존에 클래스라고 썼던 게 클래스 네임이라는 속성으로 바뀌거든요.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HTML 쪽의 변경사항이 사람 되게 짜증나게 한다. 뭐 디테일한 건 이제 코딩 하면서 알아봅시다. 자, 어쨌건 중요한 거는 컴포넌트라고 해서 우리가 재사용 가능한 단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는 펑션, 그냥 일반 함수로 돼 있죠? 이거를 화살표 함수로 바꿔볼까요? const app equal 이렇게 바뀌겠죠? 사실 뭐 어떻게 짜건 상관없어요. 어떻게 짜건 상관없어요. 그냥 펑션으로 하건 콘스트로 하건 상관없어요. 자, 이제 여기에 파일 src 폴더. 우리 리액트는 모든 작업이 src 폴더 안에서 이루어져요. 여기에 파일 하나를 새로 만들게요. JS 파일을 만들 건데요. 이름을 my component 1.js라고 생성을 해주세요. 리액트는 기본적으로 문법 체계를 EX6랑 7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파일을 참조할 때 import라고 하는 구문을 사용을 합니다.
리액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리액트 기본 패키지를 참조하셔야 돼요. 필수적으로. 임포트 리액트라는 항목을 from 리액트에서 가져오시면 되고요. 자, 함수형 컴포넌트를 정의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함수 이름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소스 파일 이름과 동일하게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을 합니다. const my component 1이라는 애를 잡을게요. 컴포넌트의 리턴은 항상 HTML 구조를 의미하는 JSX 문법이어야 합니다. JS 형식. 그 다음에 또 하나가 JS 구조는 무조건 단 하나의 태그 덩어리만 리턴해야 돼요. 복잡한 구조는 부모 요소 하나에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리턴하고서 괄호 열고, 이렇게 하면은 이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밑에 뭐가 하나 더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 태그가 두 덩어리가 되잖아요. 벌써 빨간 줄 찍찍 가죠. 이렇게 하면 에러예요. 태그를 2개 이상 리턴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감싸는 태그로 하나를 넣어서 반드시 최종적으로는 한 덩어리가 되게끔 묶어줘야 돼요. 무조건.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페이스북 가서 따져야 돼요. 아, 리액트는 페이스북에서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리액트가 가장 잘 사용되는 예시가 바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EX6건 EX5건 자바스크립트 모듈은 우리가 HTML에서 작업할 때는 이런 과정을 안 해도 됐었지만 이 모듈을 다른 파일에서 쓰려면 마지막에 내보내기 하는 코드가 하나 들어갔었어요. export라고 하는 코드였는데 export, default 한 다음에 이 함수를 내보내줘야 돼요. 마지막에 항상. 자, 지금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배포해드린 자료랑 내용 똑같으니까 화면 잘 안 보이시면은 배포해드린 파일 보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자, 구조 비슷하게 갈 거예요. 이 my component 1하고 똑같은 형식으로요. my component 2라고 하나 만들죠. 불필요한 주석은 뺍시다. my component 2. 대신에 표시되는 문구만 0으로 바꾸죠.
자, 우리가 지금 my component 1과 my component 2를 준비를 했어요. 아직 이 파일 두 개는 화면상에 어디에도 나오고 있진 않아요. 자, 이제 app.js로 돌아갈게요. 자, 이제부터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 좀 많으니까 요거는 제가 후다닥닥 하고 배포해드린 파일 보시면서 각자 실습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그냥 제가 후다닥 지나갈게요. 자, 일단 리액트에서는 항상 첫 줄에 요거 무조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우리가 작성하면서 함수형 컴포넌트를 정의했다라고 표현했죠. 그럼 요것도 다시 말하면 앱이라는 이름의 함수형 컴포넌트, 함수잖아요. 그렇죠? 자, 앱이라는 이름의 함수형 컴포넌트를 이제 만들어내는데 자, 이 프로젝트에서 컴포넌트를 렌더링 한다고 표현해요. 렌더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린다는 뜻이에요. 화면에 출력하는 거죠. 프로젝트에서 컴포넌트를 렌더링 하면은 이 각각의 함수들을 리턴하고 있는 내용이 브라우저에 나타나는 구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반환되는 HTML 코드는 JSX 문법을 사용하고요. JSX는 이제 리액트 전용 자바스크립트 확장 문법이에요. HTML과 비슷한. 뒤에 요 말은 필요 없겠네요. 아까도 강조했지만 문의는 이렇지만 자바스크립트예요. 자, 이제 3번을 얘기할 건데 이건 지금 기본 코드인 거잖아요. 이제 3번부터 아까 말했었던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자, 우리가 myComponent1과 myComponent2라는 JS 파일을 만들었죠. 걔를 참조를 해요. 같은 폴더 안에서 myComponent1, 같은 폴더 안에서 myComponent2. 확장자 빼도 돼요. 자, 이게 지금 상대 동로거든요. 상대 동로니까 이미지 같은 거 처리할 때 이거 점 슬래시 빼도 되잖아요. 그쵸? 근데 자바스크립트 참조할 때는 같은 폴더 안에서 점 슬래시 빼면 안 돼요. 무조건 넣어야 돼요. 왜냐면은 점 슬래시를 생략하면은 이 노드 모듈 수에서 뒤져요. 자, 지금 이거는 myComponent1이라는 애를 hello라는 이름으로 가져오란 얘기예요. myComponent2를 world라는 이름으로 가져오란 얘기예요. 이거 제가 지금 여기 이름을 제가 맘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헬로하고 월드를 썼지 보통은 헷갈리지 말자고 이름 이렇게 똑같이 맞추는 게 보통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이 myComponent1에서 요걸 리턴해 주죠. 사실 지금 이 hello라고 하는 거는 이 함수예요. 이 함수가 익스포트 됐기 때문에 이 hello라고 하는 애가 이 myComponent1이라는 함수거든요. 이 함수예요. 요 함수를 여기서 써야 돼. 그럼 어떻게 쓰느냐? 이거 함수라고 생각하면 더 복잡해. 함수라는 생각을 하지 마요, 그냥. 여기에서 리턴하는 이 코드를 세트로 묶어서 hello라는 이름의 태그를 직접 만든 거라고 생각하세요. 차라리 그게 이해가 쉬울 거예요. 월드라는 이름의 태그를 직접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HTML 태그를 내가 직접 만든 거예요. 안 믿겨요? 자, 지금 여러분들 배포해드린 거는 요거 지우고 했거든요. 요거 지우고 여기다가 3-1을 넣었는데 여기선 굳이 안 지울게요. 이렇게. 닫는 태그 있는 식으로 쓰셔도 되고요. 닫는 태그 없이 슬래시만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코드가 조립됩니다. 이게 리액트 다예요. 리액트는 사실 이거 말고 다른 기능이 거의 없어요. 이것만 이해하면 리액트 반이 끝나요. 리액트를 설명할 때 되게 잘못 설명하는 게 리액트 JS가 프레임워크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까 라이브러리까지는 얘기했죠. 라이브러리는 그냥 모듈이에요, 모듈. 내가 나중에 호출하려고 함수 빼는 거야. 근데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개념은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전반적인 기능을 올인원으로 세트로 다 제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규칙도 누군가 정해준 규칙에 다 따라가야 돼요. 라이브러리는 내가 규칙을 만들어 가면서 필요한 재료를 갖다 조립하는 개념이고요. 프레임워크는 남들이 정한 그 틀에 내가 짜 맞춰가는 개념이에요. 근데 리액트를 하다 보면은 얘네가 만들어 놓은 틀에 내가 짜 맞춰간다는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그래서 리액트를 프레임워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만든 애들조차도 리액트는 라이브러리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인즉슨 큰 그림은 여러분들이 그리는 거고 얘네는 인터페이스, 즉 화면 구성을 위한 보조적인 기능만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리액트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애들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애들이야. 리액트는요, 실제로 화면 구성하는 거 말고는 기능이 1도 없습니다. 요거 만들고 이벤트 처리를 하기 위해서 뭐 훅이라고 하는 좀 독특한 흐름을 만들어내긴 했는데 이벤트 처리하고 이거 CSS 적용하고 하는 거 말고는 별로 기능이 없어요. 나머지는 죄다 다른 라이브러리 갖다가 내가 조립을 해야 돼. 근데 하필이면 그 라이브러리들이 다 이거는 리액트랑 같이 쓰면 찰떡 궁합인 라이브러리입니다 라고 얘기하려고 리액트 머시갱이라고 이름을 다 이렇게 지어놨어요. 연대 졸업한 의사들이 다 개인 병원 차리면서 앞에 연세 무슨 병원 짓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오인해서 리액트가 하나의 프레임워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안 맞아요. 리액트는 이런 경우는 생태계를 구성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나라 모든 동네 병원이 그 연세대학교 생태계를 구성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리액트는 프레임워크가 아닙니다, 절대. 자, 어쨌건 이거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HTML 태그를 내가 만들었다. 그러면 헬로라고 하는 태그 하나만 딱 쓰면은 혹은 월드라고 하는 태그만 딱 쓰면은 그때마다 요만큼 세트가 퉁퉁퉁 오는 거잖아요. 신기하지 않나요? 저 처음에 이거 봤을 때 되게 신기했는데 오 자바스크립트가 막 이런 게 된단 말이야 하면서 근데 반대로 기존의 옛날 백엔드 거 하던 사람들은 뭐야 저게 그래요 진짜. 왜냐면 자기들은 옛날부터 하던 거거든요. 이게. 제가 그 자바스크립트 얘기 처음 할 때 그 옛날부터 내려오던 전통적인 백엔드 언어를 다루던 사람들이 자바스크립트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자기들 스타일로 바꿨다 그랬죠. 그래서 지들이 보기에 제일 불편한 기능을 먼저 넣어놓은 거예요. 이거는 옛날 그 자바 스프링이나 PHP 하던 사람들은 저게 뭐 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퍼블리셔들 입장에서 이거 진짜 혁신도 이런 혁신이 없었어. 오 신기하다 오 좋다 하는 거거든요. 오 드디어 한 번 수정할 때마다 HTML 파일 100개 열어서 고쳐야 되는 그런 짓 안 해도 되는구나. 왜냐면 여기서만 고치면은 얘를 참조하는 모든 데가 다 고쳐질 테니까. 별거 아니에요 리액트. 너무 쫄지 마세요.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서브 컴포넌트.js라는 애를 만들게요. 얘는 그냥 주석 없이 한 번에 갈게요. div 넣고 목록 정의 태그 넣었어요. 아이템 3개 넣었어요. 컴포넌트라고 하는 거는 내가 원하면 어디서든지 재사용할 수 있다가 포인트예요. 2번 써도 되고 3번 써도 되고 여기저기 써도 되고. 그래서 my component 1에서 이제 진짜 빨리 할 겁니다. my component 1에서 my sub component를 참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 번 쓸 수 있다 그랬죠? 3번 쓸게요. 그러면 요 목록 정의 태그가 여기서 세 덩어리가 나오는 거죠. 목록 정의 태그가 세 덩어리가 나오는 거죠. 여기저기서 쓸 수 있다 그랬죠? 이번엔 my component 2에서도 한번 써볼까요? my component 2에서도 3번 갖다 쓰죠. 그럼 여기 밑에도 세 덩어리 나오죠. 여기저기서 원하는 만큼 여러 번 쓸 수 있다예요. 하지만 전부 다 얘를 끌어다 쓰는 거기 때문에 my sub component를 끌어다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my sub 아이템이라고 이 파일 한 번만 고쳐서 저장하면 모든 데가 다 일괄 수정되는 거죠. 요것만 이해하시면 리액트 반이 끝나요. 자, 중간까지 조금 따라오다가 막판에 제가 속도 좀 내갖고 여기 마무리 못했죠? 배포해야 되는 압축 파일 내용 똑같이 있을 테니까 요거 완성하시면 됩니다. 요번 교실은 요거까지 할게요. 9시에 시작합시다.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자, 첫 번째 예제를 이제 완성을 했는데요. 그 구조를 이제 다시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mySubComponent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서 myComponent1이랑 myComponent2에 막 3번씩 넣었죠. 그리고 myComponent1과 myComponent2를 app.js로 갖다 넣었고요. 이 app.js가 웹페이지의 본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HTML 만들면은 바디 시작할 때 div 넣고 이제 클래스는 컨테이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 div를 감싸고 시작하잖아요. 이 app.js가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app.js가 index.js라는 파일로 들어가요. 이 index.js 파일을 보면은 코드가 요만큼 있는데 요 index.js가 프로그램 시작점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리덕스라는 거를 공부하기 전까지는 여기서 뭐 특별한 작업은 안 해요. 그래서 요 주석 첫 번째는 리액트의 기본을 구성하는 패키지 참조한 거고, 그 다음에 리액트가 돔을 구성하기 위한 기능을 참조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돔이라고 하는 거는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 즉 HTML 구조를 뜻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소스 파일하고 똑같은 위치에 app.js를 앱이라는 이름으로 가져와서 태그 출력하듯이 출력한 거죠. 그럼 여기에는 app.js에 있는 내용, 요만큼의 내용이 이 자리에 턱하니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서는 hello라고 하는 파일의 내용이 턱하니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월드, 이건 myComponent2였죠. 그 파일의 내용이 턱하니 들어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마치 계층 구조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파일이 하나씩 이렇게 조립되는 구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리액트 돔점 크리에이트 루트라고 들어가는데 요 기능이 컴포넌트를 페이지에 렌더링 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요 두 줄을 합쳐서. 자, 여기는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한 줄로 합칠게요. 앱.js에서 정의한 이 앱이라고 하는 이름의 컴포넌트를 HTML 태그처럼 사용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에 react.strict 모드라고 하는 값을 지우자라고 했거든요. 그걸 왜 지웠냐면은 그게 이제 개발 모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스트릭트 모드라는 게 적용되어 있으면 선언만 하고 사용되지 않는 변수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브라우저 콘솔에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쓸데없는 변수를 만드는 거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게 좋을 수도 있는데, 단점이 콘솔.log를 로그를 통해서 하는 출력문이 전부 2번씩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AJAX 처리하면 AJAX도 2번씩 돌아요. 그래서 차라리 지우는 게 나아요. 자, 여기 보면은 document.getElementById 하면서 루트라고 하는 아이디를 갖는 애를 가져오죠. 이거를 react 돔.create 루트라는 걸로 만든 다음에 이 루트에다가 앱의 내용을 그려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 리액트 코드를 접속을 해보면, 자, 이게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페이지 소스, 개발자 도구로 확인하면, 개발자 도구로 확인하면은 구성되어 있는 HTML 태그 구조 그대로 나오겠죠, 그쵸? 브라우저에서 소스 보기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거든요. 자, 주석 빼고 봅시다. 바디 안에 보세요. div 태그 딸랑 하나 있어요. 루트라는 이름을 갖는 div 하나 있어요. 리액트는 우리가 아무리 복잡한 화면을 만들어도 HTML은 이게 다예요. 얘는 배웠잖아요. 우리 크리에이트 엘리먼트에서 자바스크립트로 HTML 생성하는 거에 열심히 했었죠. 그거를 좀 편하게 쓰자고 만든 라이브러리예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가 실행하는 과정에서 HTML을 생성하는 거지, 실제 HTML 코드는 이게 답니다. 얘는 어디 있느냐? 여기 VS 코드 보면 퍼블릭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여기 보면 index.html이 있거든요. 요 파일이에요. 파비코.ico 요 파일은 여기 타이틀 바에 나오는 요 아이콘이고요. 나중에 딴 걸로 바꾸고 싶으면 파일 바꾸시면 돼요. 로고, 요거 아까 헬로월드에 나왔던 이미지. 로봇.txt는 요거 이제 검색 엔진 허용하는 기능이에요. 이 퍼블릭 폴더 역할이 뭐냐? 우리가 어제 만들었었던 예제 하나만 가져와 볼게요. 자, 이 퍼블릭 폴더에다가 제가 헬로 월드라는 이름의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어제 작업했었던 예제 파일 요 안에다가 넣어볼게요. 자, 리액트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이 주소는요, 이 src 폴더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고요. 이 주소는 퍼블릭 폴더와 대응이 됩니다. 자,
인터넷 주소까지만 입력하고 뒤에 폴더도 없고 파일도 없으면 대응되는 폴더에 인덱스라는 이름의 파일이 무조건 대문으로 실행된다 그랬죠. 그래서 index.html이 나온 거예요. 여기에 지금 helloworld라는 폴더 넣었죠. 그럼 뒤에다가 hello world라고 입력하면은 이 helloworld 안에 있는 index.html이 뜨겠네요. 그러니까 이 public이라고 하는 폴더가 웹서버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슬래시 hello world라고 입력하면 어제 만든 거 뜹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웹서버를 내장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든 게 리액트에서 컴포넌트라고 하는 단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기 위한 예제였어요. 첫 번째 예제요. 재사용 가능한 HTML 조각을 컴포넌트라고 한다. 리액트에서는 컴포넌트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클래스 컴포넌트하고요. 함수형 컴포넌트예요. 만약에 우리가 아까 만들었었던 이 my component 1이라는 애를 클래스 컴포넌트로 만들면 코드가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따라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보세요. 임포트 들어가고 클래스 my component 1 extends react component 그 다음에 렌더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정의하면서 그 안에서 필요한 거를 리턴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사실 이게 리액트 오리지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초창기 때, 리액트 초창기 때 리액트에 대한 그 진입 장벽이 높았던 이유가 옛날부터 자바스크립트 하던 사람들은 그냥 디자이너 출신들이라서 객체 지향이라니 클래스라니 그런 거를 구경도 못 해본 사람들이었는데 갑자기 리액트 딱 해야 된다고 했더니 클래스가 어떻고 상속이 어떻고 메서드가 어떻고 그러니까 안 배워본 개념이 후수룩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개념은 이제 함수형 컴포넌트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함수 형태의 컴포넌트죠. 자, 리액트를 접하기 전까지 공부했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클래스 기반이 더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함수형이 더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클래스 형태니까 당연히 객체가 어떻고 상속이 어떻고 그런 게 들어가서 함수형보다 구문이 복잡해요. 그리고 더 길어요. 장점은 구문이 좀 더 명확해요. 나중에 이제 클래스 안에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미리 정해진 함수들을 통해서 갱신 시점이나 변수감의 변경 시점을 화면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만들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 과정을 좀 간결하게 하고자 해서 나온 게 함수형이에요. 근데 리액트 버전 16 이후에 이 라이프 사이클을 흉내낼 수 있는 훅이라고 하는 기능이 도입되면서 페이스북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함수형 컴포넌트를 더 권장한다고. 앞으로 추가되는 리액트의 모든 기능은 이 함수형 컴포넌트를 대상으로 추가가 될 거고 그렇다고 해서 클래스 컴포넌트를 없앨 건 아니다. 계속 유지는 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리액트를 이야기할 때 클래스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리액트 초창기부터 한 경우고요. 함수형으로 나온 컴포넌트가 나오는 거는 16이 아마 재작년 가을쯤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바뀐 트렌드에 이제 적응을 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업에서는 함수형 컴포넌트를 기본으로 쓸 건데, 그럼 클래스 컴포넌트는 리액트에서 안 쓰냐? 네, 안 써요. 쓸 일이 없어요. 그럼 우리 도대체 자바스크립트 하면서 그 클래스라는 거 도대체 왜 했어? 힘들고 복잡한 개념을 도대체 왜 얘기한 거야? 기억 하나도 안 나는 거.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아쉽게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리액트는 실무에서 못 써요. 리액트는 실무에서 못 써요. 안 써요. 왜냐면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HTML 소스 코드가 이따위기 때문에 HTML에 뭐가 없어요. 그래서 검색 엔진에 노출시킬 내용이 없어요. 리액트의 최대 단점이에요. 검색 엔진 노출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단점을 극복하고자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는 기법을 이제 만들어내요, 얘네가. 그것도 되게 웃긴 게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랑 뭔가 되게 있어 보이는데 그냥 옛날 방식 웹 프로그래밍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어쨌건 그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Next.js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데 그 Next.js가 클래스를 써요. 전에도 한번 했던 얘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리액트에 대한 그 컴포넌트 이야기 좀 해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게요. 자, 다시 후 프로젝트 폴더에서 cmd 입력하시고요. yan create react app 02번 simple spa 자,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두 번째 게 만들어졌고 cd 한 다음에 조금 전에 만든 프로젝트 폴더로 들어가서 yan start 날리면은 프로젝트가 가동이 된다 그랬죠? 명령 프롬프트 끄시면 안 돼요. 명령 프롬프트 끄면은 얘가 백엔드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끄면 이제 접속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얘는 축소시켜 놓고 이렇게 떴구나라고 하면 이제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로 프로젝트 열고 생성된 프로젝트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열고 필요 없는 거 지우라 그랬죠? 삭제. index.js에서도 불필요한 코드 삭제. app.js에서도 불필요한 거 삭제.
자, 여기까지는 앞으로 그냥 프로젝트 만드세요라고 하면은 그냥 자동으로 쭈르륵 진행하시는 거예요. 자, 보통은 이제 리액트에 대해서 뭔가 기본적인 화면 그 코드 구조를 이야기하고 나면은 이쯤에서 버추얼 돔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가요. 그게 이론으로 똘똘 뭉친 되게 재미없는 얘기라서 우린 조금 얘기 진행한 다음에 얘기할 거예요. 해보니까 그 개념 1도 몰라도 리액트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단원별로 배포되는 요 리드미 파일 보시면요. 프로젝트 생성하고 기초 작업은 제가 맨날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똑같이 이렇게 내용을 넣어놨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예제가 진행이 될 때마다 추가적으로 여기에 설치해야 되는 패키지들이 하나씩 늘어요. 이게 점점점 늘어요. 끝에 가면은 얘가 얼만큼 늘어냐면은 막판에 가면 이제 예제 만들고 필요 없는 거 지운 다음에 패키지 까세요라고 하는 게 점점점 늘어요, 이제. 그러니까 리액트가 이 기능들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추가적으로 라이브러리를 덧대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저 추가적으로 라이브러리를 깔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리드미 파일을 보시면 리액트 라우터 돔이라는 애를 까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쵸? 그럼 리액트 가동해놨죠? 가동해놓은 상태에선 설치가 안 돼요. 얘를 일단 중단을 시켜야 돼. 어떻게 중단시키냐? 컨트롤 C 누르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컨트롤 C라고 하면 복사하는 거죠. 명령 프롬프트에서의 컨트롤 C는 캔슬렛이에요. 여기서 컨트롤 C 누르면은 가동되는 게 중단됩니다. 그리고 yarn add react router dom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세요. 자, 오늘은 이 2번 프로젝트 다 안 할 거예요. 그냥 입구까지만 잠깐 맛만 보고 마무리할 거예요. 자, 설치가 마무리가 되면 이제 다시 가동하세요. yarn start. 그러면 이제 이 라우터라는 애를 어떻게 쓰는지, 이 라우터라는 애를 어떻게 쓰는지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 index.js에 리액트 라우터 돔 안에 있는 브라우저 라우터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가져오세요. 얘도 태그예요. 태그 같이 쓰는 애예요. 이걸로 앱이라는 부분을 감싸시면 돼요. 자, 코드 보여드리면 index.js에서 브라우저 라우터라는 애를 갖고 오고 얘로 이 앱을 감싸세요. 네, 이렇게 하면 기본 준비가 끝나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리드미 파일 보면 app.js에 요 임포트 구문을 넣어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론은 내일 얘기할게요. 아, 내일이 아니고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일단 app.js에 얘를 넣어봅시다. 일단 첫 줄에는 무조건 리액트 참조하는 거 넣으세요. 안 쓰더라도 넣으세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리드미 파일에 제시된 기본 준비고요. 이제 요 src 안에서 폴더를 하나, 이 안에 src 폴더 안에서 폴더 만드는 거는 그냥 내 맘대로 만드는 거예요. 폴더를 하나 만들 건데 pages라는 이름의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여기에 두 개의 컴포넌트를 만들겠습니다. 하나는 home.js 하고요. 또 하나는 about.js. 자, 두 페이지 모두 뭐 딱히 특별한 코드는 안 들어갈 거고요. 아, 여기가 그냥 무슨 페이지구나 라고 알 정도로만 그냥 파일만 명시만 할게요. 여기는 home.js입니다. 여기는 about.js입니다. 이렇게 명시만 할게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app.js에서 이제 요게 마지막 파일이거든요. 요 파일만 이제 조금 완성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린 그 파일에서 교환해서 한 30% 정도만 작성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일단 지금 우리가 홈하고 about이란 파일 두 개를 참조했잖아요. 그 두 개 임포트를 할게요. 자, 리턴 쪽에선 일단은 태그가 좀 복잡해질 것 같으면은 한 덩어리로 묶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div로 하나 묶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제목 넣어주고 hr 태그 하나 그어주고요. 리액트는 A 태그를 안 써요. 링크 걸 때 A 태그를 안 써요. 그래서 링크를 걸기 위한 링크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따로 써요. 라우트랑 라우트는 요 안에 명시되는 항목들은 아까는 컴포넌트라고 해서 한 페이지의 일부로 쓴 거죠. 근데 얘네를 통해서 명시하는 애들은 그 자체가 독립적인 페이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페이지를 구성할 때 써요. 자, 구성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린 그 전체 코드가 이만큼인데, 여기서 그냥 홈하고 어바웃, 여기서도 홈하고 어바웃, 이렇게 두 개씩만 오늘 실습하시면 돼요. 왜냐면 나머지 것들은 그 쿼리 스트링하고 패스 파라미터 뭐 이런 게 들어가서 좀 복잡해지니까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자, 일단은 라우트라고 하는 태그 안에다가 라우트라고 하는 태그로 페이지 역할을 할 컴포넌트들을 명시를 해요. 그 중에 첫 페이지 역할을 하는 컴포넌트는 exect true라고 하는 옵션을 명시해요. 그리고 패스를 슬래시로 걸어요. 그럼 얘가 첫 페이지예요. 이 홈이 누구예요? 페이지스 폴더 안에 홈이라는 파일이잖아요. 얘가 첫 페이지로 쓰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아까 about도 만들었죠. about이라는 페이지도 여기에 등록을 해줘야 돼요. 걔는 슬래시 about이라는 주소로 등록을 해줄게요. 이 JS 파일을 슬래시 about이라는 주소로 노출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주소가 http localhost 3000 이게 지금 메인 주소잖아요. 슬래시 about이라고 치면은 이 about.js가 쓰인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는 페이지 주소가 파일 이름이랑 일치했죠. 근데 이제부터 파일 이름과 실제 URL은 아무 연관이 없어요. 여기에 뭐뭐뭐 밑에 뭐뭐뭐 밑 이렇게 넣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편의상 파일 이름이랑 주소랑 매칭시키는 것 뿐이에요. 그럼 링크는 어떻게 만드느냐? 요 라우트 부분은 화면에 안 나와요. 바로 안 나와요. 링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링크는 nav 태그가 보통이니까 요 nav는 그냥 html 태그 쓴 거예요. 링크라는 컴포넌트로 to 속성으로요. 패스에 연결을 해요. 이렇게. 이 링크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브라우저에 노출될 때 A 태그로 바뀌어요. 자, 요래놓고 확인해보면 자, 여기는 home.js 파일입니다. 이게 기본으로 나오죠. 자, exect to를 빼고 여기에 home 이렇게 주면 안 나와요. 근데 주소를 슬래시로 바꾸고 exect to라고 하면 기본으로 나와요. 자, 이제 밑에 거 링크, 여기 링크라고 돼 있는 애들 봅시다. 개발자 도구로 보면 A 태그로 나와요. 클릭하면 화면이 바뀌죠. URL도 바뀌고 화면도 바뀌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그냥 A 태그 쓴 거랑 뭔 차이야? 그쵸? 여기에 그냥 A 태그를 하나 넣읍시다. 주소 똑같죠? 자, 네트워크 탭을 보셔야 돼요. 자, 일단은 브라우저 새로 고침해 갖고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자, 싹 이제 다시 리프레시가 됐어요. about, home, about. 화면 바뀌죠? 여기서 뭐 바뀐 거 있어요? 네트워크를 안 탔단 얘기예요, 지금. 여기 요소 보면은 클릭할 때마다 여기 태그만 계속
여기 화면 출력되는 것만 좀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링크 태그로 클릭을 하면은 자바스크립트로 요 부분만 그냥 계속 다시 그리는 거예요. 근데 A 태그로 일반 링크를 클릭하면 바뀌죠.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아예 전체를 다시 리프레시, 즉 새로 고침한 거랑 똑같은 네트워크를 처음부터 다시 타는 거예요. 이걸로 리액트 스타일의 개발 방식과 전통적인 웹 프로그래밍, 뭐 스프링이라든지 PHP라든지 그런 애들 간의 동작 방식의 차이를 알 수 있어요. 전통적인 웹 프로그래밍들은요, 사용자가 링크를 클릭할 때마다 네트워크를 타요. 그러니까 매번 서버한테 모든 자원을 매번 다운로드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네이버 100번 접속하면은 네이버 메인에 있는 그 이미지를 100번 다운로드 받아요. 근데 리액트는 최초 첫 페이지만 접속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네트워크를 절대 안 타요. 자, 네트워크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여러분 유튜브 영상 볼 때 내 폰에 다운로드 받아놓고 보는 게 더 재생이 빨라요? 아니면은 그 통신으로 계속 받으면서 보는 게 더 빨라요? 통신으로 받으면서 보면 가끔 버퍼링 걸릴 때도 있잖아. 다운로드 받아놓고 보는 게 더 빠르다고요. 그래서 리액트가 전통적인 웹 개발 방식보다 화면 갱신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원래는. 이 복잡하고 이 난리부르 쓰인 이 짓을 도대체 왜 하느냐? 옛날 방식으로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요 이점을 실제로 느끼지 못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로 화면을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동작을 하는데 HTML은 몇 개라 그랬죠? 단 한 개죠. 그래서 하나의 페이지로 모든 프로그래밍을 구현한다라고 해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불러요. 리액트를. 이게 전통적인 웹 개발 방식하고는 기본 근간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죠. 장점은 겁나 빠르다. 전통적인 방식하고 비교해서. 단점은 검색 엔진에 노출이 안 된다. 근데 이거 만든 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만들었어? 페이스북 써보신 분들은 한번 페이스북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페이스북이 페이지 들어가면 페이지 이동을 하나요? 걔네 페이지 이동 절대 안 해요. 스크롤만 계속 내리고 클릭하면은 팝업만 주구장창 뜨지 걔네 페이지 절대 이동 안 해. 인스타그램 어때요? 인스타도 마찬가지예요. 걔네도 페이지 이동 안 해요. 그러니까 지네 거 만드는 거에 최적화된 거야. 일반적인 웹사이트 만드는 데는 사실 썩 그렇게 모든 상황에 다 맞아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쓰는 회사 별로 이해를 못해요. 지네들이 페이스북 만들 것도 아닌데 왜 저걸 주구장창 쓰고 앉아있지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좋아 보이니까 써갖고 결국은 일반적인 웹사이트에도 적용할 수 있는 더 복잡하고 더 어려운 방법을 만들어냈죠. 그게 Next.js지. 진짜 저 그거 제가 처음에 개강할 때 보여드렸잖아요. 프로젝트 넥스트를 했다고. 작업하면서 내가 이걸 하니까 옛날 방식으로 만들고 말지 그 생각을 진짜 수도 없이 했어요. 근데 만들어 놓고 나서 결과물을 보니까 확실히 페이지 전환 속도가 체감이 될 정도로 빨라요. 그거 딱 보고 나니까 여태까지 한 고생이 가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체감 속도가 많이 빨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딱 페이지 2개 만드는 거까지만 넣으시면 되고요. 일반 링크라고 된 거는 안 넣으셔도 돼요. 이거는 비교해 보려고 넣은 거니까. 요거 2개 넣으시면 되고 나머지 SPA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네, 녹화 끄겠습니다. 실습 마무리되는 대로 자리 정리하세요. 예, 마칠게요.